옛날 옛적 인간 세계에 어느 깊숙한 숲속의 전설로만 전해지던 자연상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바르베이였고 이 마을은 그야말로 루소가 꿈꾸던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동물들과도 마음 편히 어울리며 생긴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 마을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없었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가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딴다면 그 사과는 마을 전체의 것이었고 누구든 필요가 생기면 그 사과를 먹었죠. 바르베이의 대장장이 아저씨는 철로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교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작업을 즐겼고 그 과정에서 궁금한 일을 해결하면서 이웃들과의 유대감을 쌓았죠. 서로 필요한 만큼을 주고받으면 되다 보니 놀랍게도 이 마을에서는 전혀 다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쟁이나 소유라는 개념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숲속에 사는 동물이 누군가의 농작물을 먹어치웠다 해도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필요하면 다른 이웃이 가진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던 한 도시 남자가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스였고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 것 같았죠. 존스는 자신이 가져온 금속 조각들을 바르베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이 곧 부의 상징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금속을 교환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던 그의 설명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바르베이에서 처음으로 거래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고 여전히 필요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금속을 주고받으며 얻는 조금의 흥미로움을 느낀 사람들은 점차 그것의 소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는 더 많이를 바랐습니다. 그 마을에선 처음으로 도둑질이 발생했으며 두 명이 한밤중에 격렬하게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루소의 경고처럼 자연 상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나무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모두 숲 중앙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나무 할아버지는 고요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면 결국 최대한의 행복을 얻게 될 것이란다. 그제야 바르베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던 자연 상태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손에 쥔 금속 조각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각자의 불안과 욕심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큰 공동의 행복을 추구했던 옛 방식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한 것이죠. 그날 마을은 다시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했습니다. 존스 또한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현명한 지혜를 준 것이 아닌 오히려 해를 끼쳤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이 가져온 모든 금속 조각을 용해해 마을 사람들이 가장 함께 즐겼던 커다란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유학과 자유를 다시 되찾은 그날이 상징으로 마을 한가운데에 설치되었습니다. 바르베이는 다시 루소가 꿈꾸던 평화로운 자연 상태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바르베이를 넘어 세상의 끝까지 울려 퍼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의미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을 너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구조신호라는 별명을 가진 동물이 살고 있는 이웃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친구는 바로 구조신호였습니다. 그는 생김새도 별다를 것 없는 작은 생물체였지만 놀랍게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매우 아끼고 존경했으며 필요할 때마다 그의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몰아치고 마을 전체가 침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구조신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마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밤사이 필요한 구조대가 도착하여 이웃 마을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구조신호가 정말 중요한 일에만 그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철학을 듣게 된 마을의 현자 노인은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구조신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상 곳곳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 노인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구조신호의 능력을 너무 작은 문제에 낭비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웃 마을뿐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를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소. 사람들은 이 제안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가지 규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신호는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즉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문제 해결에만 그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행동은 훨씬 체계적이고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상에서 큰 선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문제를 평가하고 구조신호의 능력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곳에 사용되도록 기획했습니다. 이 마을의 노력 덕분에 주변 지역,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세상까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질병과 기근을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교육과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신호와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었고 그들의 철학은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며 이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이타주의란 단순한 마음의 선함을 넘어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제임스라는 이름의 젊고 호기심 많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제임스는 늘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사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열중하는 성격이었다. 어느 날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친구들 중에는 항상 농담을 좋아하는 루카스와 심오한 철학적 토론을 좋아하는 엠마도 있었다. 제임스는 테이블에 앉아 앤스콤의 의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나누고 싶었다. 그는 이 주제가 친구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녀는 의도를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닌 왜 특정한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복합적인 요소로 보았어요.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루카스는 이에 맞장구를 치며 농담을 섞어 말했다. 그럼 내가 어제 밤새도록 게임을 한 것도 의도가 있어서라고 할 수 있겠군. 내 목표는 분명히 보스를 물리치는 것이었고 계획은 단지 잠을 포기하는 것이었지.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루카스, 그러면 그 행동의 더 깊은 이유를 알고 있나요? 정말로 보스를 물리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게 당신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큰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루카스는 머리를 긁적이며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르겠네. 하루 종일 일하면서 느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무언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어.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거야. 앤스콤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게임을 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와 계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것이 바로 의도를 구성하는 여러 측면이지. 엠마는 또 다른 예를 들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럼 제임스, 우리가 오늘 저녁을 준비한 것도 의도에 기반한 것일까요?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을 거야. 그런 목적이 있었기에 이 저녁 식사 준비도 가치 있는 활동이 된 게 아닐까. 그들은 앤스콤의 이론을 통해 각자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돌아보며 그 안에 숨겨진 의도와 계획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철학적 토론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저녁에 깊어가고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의도에 대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제임스는 창가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의도를 이해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각자의 행동에 숨겨진 의도를 탐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던 날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파블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통제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파블로스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인 광장 중앙에 서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은 어둡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모래가 천지를 울리고 강풍이 여러분의 배를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파블로스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구름을 밀어내거나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배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하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장사를 하는 여인 마르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르타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작은 빵가게를 열고 고소한 빵을 굽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따라 가게 앞에 큰 시장이 열려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낙담했지만 그는 에픽테투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시장의 유입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는 빵을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마을의 선행으로 알려지며 가게에 손님은 더 늘어났습니다. 파블로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젊은 농부 루카스는 그의 농작물이 예상보다 일찍 시드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볼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날씨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대신 그는 어떻게 더 좋은 비료를 만들고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농사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마을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파블로스는 에픽테투스의 통제의 원칙을 실생활의 예시로 풀어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말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여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파블로스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예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퍼져나가며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마을은 점차 평온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화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